안녕하세요. 좋은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나가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즉 권리금 계약이겠죠. 권리금 계약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 소송 제기한 사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한 내용인데요. 임차인 갑이라고 하면 이 원고 임차인은 2008년경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상가를 임차하여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피고는 임대인인데요. 이 피고는 2012년경 원고가 임차하여 운영하던 커피 전문점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에 계속 임대차 계약은 갑과 을 간에 갱신되어 왔습니다. 피고는 즉 임대인은 2015년 12월 28일 이미 2015년 11월 30일자로 임대기간이 종료되었다며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2016년 11월 30일자로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는 2016년 10월 초경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더 이상 임대하지 않고 아들에게 커피 전문점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말하였고 그와 같은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도 통보하였습니다. 원고는 창업 컨설팅 회사를 통해 신규 임차인을 소개받으려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위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 나서 신규 임차인 물색을 중단하고 2016년 11월 30일 상가를 명도하였습니다. 원고는 명도 이전부터 피고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계속 거절하자 2016년 12월 21일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판시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는데 원칙으로 보면은 기존 임차인, 즉 계속 계약을 해와서 진행해던 나가는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주선하여야 한다. 예외. 이러한 원칙이 예외로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이미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미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의 확정적인 거절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판단의 어떤 근거는 임대인이 위와 같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았을 경우 애매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 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근거 법령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으로 볼 수 있는데, 상가 임차인인 갑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대인인 을에게 갑이 추천하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을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갑이 신규 임차인 물색을 중단하고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을에게 상가를 인도한 후 을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요 조문 제목이지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이란 조문 제목이란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 갑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심은 달리 보아서 그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법문에는 문제점이 있어 보아서 제 나름대로 그 문제점을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즉 새로운 나가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는 그런 임대차 계약, 권리금 계약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사유가 있는데요. 그 정당한 사유라 법문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주선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 이 조문은 임대인이 계약 당시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면부지의 신규 임차인의 경제적 자력 여부, 임차인으로서의 위반 여부의 가능성을 판단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이러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거절할 수 있는데요. 문제점은 임차인은 기존에 해오던 상가에서 퇴거한 후 1년 6개월 이상 계속 그 상가에 임대인이 건물을 그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계속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조문은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 있을 수도 있지만 실무상 실제 사례가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 조문인 것 같습니다. 아래는 참고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조문 제목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10조의 4 제1항 4호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할 행위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그 다음 제2항은
임대인이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조문입니다. 이상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그 권리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